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피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과학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과 기술 이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힘써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양성광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연구개발특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덕특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덕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 4개의 특구가 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연구단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70불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과학기술로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카이스트 그다음에 민간연구소를 집적시켰습니다. 그래서 과학단지가 조성이 됐고 그동안에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기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2005년도에 연구 성과를 이제 지역에 기술 이전시켜갖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혁신 클러스터로 이렇게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특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5개 전국 지역에 추가해서 전국에 이제 5개 특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출연연 그리고 대학, 기업 등에서 약 5,400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만 한 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SCI 논문이라든가 기술 이전 금액 또 특허 출원 이런 것들 모든 면에서 국가 과학기술 자원의 약 한 40%를 집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한 0.1%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큰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1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1년이 더 지난 상태인데요. 취임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지난 1년간 연구개발 특구가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키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특구 내 이제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또 이제 공공기술을 그 필요한 기업들한테 매칭시켜주는 기술 사업화 플랫폼을 또 구축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이제 기업이 특구 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자금입니다. 투자 유치 또 마켓 지원이 필요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시켜주는 이러한 등등 역할들을 많이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생태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학연 주체들 그 혁신 생태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1년간 정말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대덕특구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덕특구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성장과 이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하지만 대덕특구 하면 단순히 연구소가 많이 모여있는 곳 혹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특구 단지 이 정도의 이미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특구가 좀 그 현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과거에 그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 자원이 많은데 대덕특구를 이제 분석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연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런 그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제 이런 그 산업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기업 글로벌 혁신을 이루는 앵커 기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앵커 기업이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같이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는 이런
이제 그 클러스터링이 필요한데 사실 연구단지로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역할 이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중요한 혁신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라든가 빅데이터, 로봇 기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소 이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2023년 4년 후면은 네. 대덕에 이제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네.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대덕 연구단지의 새로운 비전 향후 50년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을 지자체인 대전시와 함께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기존 연구소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 거기 기업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재창조하고 재구성을 해서 그 공간에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과 연구소가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기술 이전도 좀 많이 되고 이런 환경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한 생태계, 거기에는 이제 투자자도 들어와야 되고 또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민간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갖추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갖추어진 그런 그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창업하고 하는 문화, 시설, 예술, 향유할 수 있는 것들, 정주 환경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갖추어 나갈까를 지금 고민하고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에다 담을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개발특구가 주도적으로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혁신 성장을 이룬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특구가 혁신 클러스터가 돼야 됩니다. 혁신 클러스터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흘러가서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덕 특구를 포함해서 5개 특구 전체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개발된 기술은 많은데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는 사실은 창업 DNA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가 창업하기는 어렵고 또 이제 창업가들은 젊은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둘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창업가 중에서도 파괴적 혁신을 이루는 그런 혁신형 창업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적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그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공공기술과 매칭시켜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시장에다가 어떻게 연결할까 했는데 그거보다는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찾아서 공공기술을 매칭을 해주는데 그 매칭도 그냥 매칭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준다든가 조금 더 실현 가능하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자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업가 또 시장 그다음에 그것을 도와주는 기관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특구진흥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인데 이런 민간과 연구자, 그다음에 기업 이런 것들이 힘을 합쳐갖고서 그런 혁신적인 창업 시스템 또 창업 인프라 이런 걸 갖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 성장을 위한 노력들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역시 이런 혁신 성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걸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특구 내에서 말씀하신 스타트업 육성이나 연구소 기업 창업, 또 기술 이전과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특구에는 약 한 1년에 16,000개 정도의 특허가 이렇게 출원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굉장히 풍부한데 이게 잘 이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이제 시장에 가서 성공하려면 이게 또 다른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면은 예. 좋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좋은 기술을 붙여줘야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이런 기술 이전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창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창업 전문가가 약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네. 붙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 전문가를 붙여주신다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같으면 옛날에 송창식이라든가 윤영조라든가 예. 그냥 가수가 노래 잘하고 또 스스로 작곡 잘하면 되는데 요새는 다 분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연예 기획사가 팀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하면은 글로벌 스타가 BTS처럼 예. 이제 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창업 기획사 그런 것이 사실은 컴퍼니 빌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컴퍼니 빌더들이 들어가서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통할지 찾아내고 그것을 잘 창업과 연결시켜 있는 팀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주고 또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줘서 또 자기들가 직접 투자하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창업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기술만 잘 개발하면은 네. 밖에서 만들어서 창업해주고 키워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질 높은 창업이 되고 파급력이 큰 창업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구의 그런 아주 우수한 기술 자원들,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들, 그리고 네. 그것을 잘 키워주는 그런 민간 창업 기획사 이런 예. 걸 삼박자가 잘 갖추고 힘을 합치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창업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결국 혁신이라고 하면 많은 젊은 인재가 연구개발 특구로 모여야 할 텐데 사실 수도권이 아니라는 점이 좀 단점으로 그렇습니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ICT 하는 젊은 친구들은 판교에 나면 안 내려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서울서 창업하는 거하고 지역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에는 기술이 이렇게 머무를 곳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든가 사업장 이런 것이 있지 않고 그냥 사무실, 인터넷 베이스의 창업은 가능하지만 실제 예. 기술 베이스로 그런 그 딥 창업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가 이런 그 수도권과 경쟁하려면 결국 연구개발 특구가 갖고 있는 장점, 결국은 기술을 잘 활용하는 그런 예.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신 성장을 좀 이루고 창업에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젊은 인재들이 잘 이렇게 떠나지 않고 머물거나 오히려 끌어들이는 그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덕특구에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대덕특구에는 카이스트라고 숭란대 있는 젊은이 거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보면 스탠포드 대학 앞에 하나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 큰 빌딩에 예. 모여서 창업가들이 자기들이 자유롭게 창업하며 도전하는 그런 데인데 그런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창업 스타트업 파크 같은 것을 좀 만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출연연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출연연들 기술과 연구소가 가까이 있을 때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네. 가까이 있는 거리에 창업 거리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출연연에 실험실을 오픈을 하고 거기에 장비를 개방을 해서 누구나 와서 좀 기업들이 쉽게 쓰고 이렇게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도 지원하고 창업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지금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창업 이후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금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엑셀러레이터라든가 VC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을 잘 모으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 환경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자, 앞으로 2021년까지 재단을 이끌게 되실 텐데 예.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뭐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결국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의 시작,
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 현장에 많이 들어가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그래서 특구가 좀 변했다 이런 네. 소리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구가 이제 창업하고 성장하고 그것이 또 재투자돼서 환류하는 그런 예.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개발 특구가 큰 성과를 내려면 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더더욱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이사장님이 계신 3년 동안 정말 이 재단이 앞으로도 특구가 또 더더욱 살맛나고 활기차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양성광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